아름다운 세상 만들기의 아세만 빌드입니다. 전원주택 25평을 짓기 위해 토지 매입에서부터 발생하는 세금과 집을 짓는 데 수반되는 설계비, 토목공사비, 건축공사비, 그리고 기타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비용들에 대해서 1편에서 알아봤습니다. 그 내용은 첫 번째로 토지 매입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 취등록세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토목설계 및 인허가비가 있었고요. 네 번째는 건축 설계비와 건축 인허가비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건축과 토목공사 견적과 계약입니다. 여섯 번째는 농지보존 부담금입니다. 일곱 번째는 건축허가 취득입니다. 여덟 번째는 경계보건 측량이었습니다. 이어서 아홉 번째는 기반시설 인입비입니다.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집을 다 짓고 나서 본격적으로 생활을 할 때도 필요한 것을 인입하는 것이 기반시설입니다. 원활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미리 기반시설에 대해 신청해 두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기반시설 인입 첫 번째 항목은 임시정기입니다. 이건 건축허가서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는데 건축주님의 신분증과 허가서, 통장사본, 그리고 한전불입금 24만 6천 원이 필요합니다. 이 금액은 보증금의 명목으로서 집을 짓기 위한 공사에 필요한 임시전기를 공급하는 것이므로 공사가 완료된 후 본전기 인입 시에 임시전기 신청 때 제출했던 건축주님의 통장으로 환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임시전기 설치를 위해서 대행하는 업체의 설치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대략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인데 45만 원으로 책정하겠습니다. 기반시설 인입의 두 번째 항목은 상수도 신청입니다. 지하수 개발에 대한 내용은 21년에 준공한 전원주택의 전체 공사 과정에서 상세히 다루겠지만 기본적으로 대공을 기준으로 700에서 900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수도 인입은 해당 지자체의 상하수도 사업소를 통해서 신청하게 되는데요. 메인 상수도 관로가 집터 인근으로 지나간다면 큰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거리가 멀게 된다면 상상을 뛰어넘는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20m 이내일 경우에 해당 지자체 지정업체가 집터 입구까지 인입을 해주고 비용은 대략 200에서 400만 원 정도가 듭니다. 마을 자체에서 사용하는 공동상수도일 경우에도 대략 이와 비슷한 금액이 기부금 등으로 지출이 됩니다. 우리는 일단 지하수 개발로 가정을 해서 700만 원으로 책정해 보겠습니다. 기반시설 셋째는 가스입니다. 주방에 가스레인지용으로 사용할 가스와 가스보일러를 선택할 시에 필요한 가스 인입시설은 건축공사 과정 중에 방통타설 공정 전까지 인입이 되어야 합니다. 그 비용은 대략 100만 원으로 책정하겠습니다. 사실 기반시설 인입 비용은 토지 위치와 지자체의 인프라에 따라서 비용의 차이는 많이 발생합니다. 열 번째는 산재고용보험료 납부입니다. 산재와 고용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하는데 100제곱미터 이하 면적의 신축일 경우에는 고용보험은 선택사항입니다. 그러나 산재보험은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우리가 집을 짓는 것은 25평으로 가정을 했기 때문에 82.5제곱미터입니다. 따라서 산재보험료는 대략 40만 원입니다. 11번째는 착공계 접수입니다. 건축허가를 취득하고 기반시설 일부를 신청하게 되면서 착공계를 접수시켜야 건축주님이나 시공업체가 계획했던 시기에 공사를 원활하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산재보험료를 납부한 영수증을 첨부해야지만 착공 승인이 나게 됩니다. 12번째는 토목공사비입니다. 공사 착공을 시작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선행하게 되는 것이 토목공사입니다. 이 토목공사에는 집안 정지 작업과
성절토, 석축공사 등의 구조물 작업이 있고요. 상수도 인입과 하수와 오수배관, 우수배관과 맨홀 설치 작업, 전기와 통신 배관의 지중 매설 작업, 그리고 정화조 매설이나 지자체 하수 종합 처리장으로 연결시키는 인버터 맨홀인 오수바지 설치가 있습니다. 오수 합병 정화조는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큰 강의 수계지역 등에서 매설하는 것으로서 대략 600에서 8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단독 부패식 정화조일 경우에는 대략 1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토목공사비는 토지의 컨디션이 양호하고 단독 부패식 정화조를 매설한다는 가정하에서 대략 900만 원으로 책정을 하겠습니다. 13번째는 선수 건축비라고 말하는 건축공사비입니다. 토목공사와 간섭이 되지 않는다면 착공을 필두로 해서 건축공사를 함께 시작합니다. 기초 콘크리트 공사를 시작으로 골조공사, 벽체와 지붕공사, 전기공사, 창호공사, 방통공사, 내장공사, 외장공사, 타일 도기공사, 도배장판공사 등이 있습니다. 평당 공사비로 설명하는 건 모순이 많지만 예산 참고용으로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경량철골 조립식 샌드위치 이중벽체 주택일 경우에 480만 원에서 550만 원대로 형성되기 때문에 우리는 520만 원으로 책정을 하면 건축공사비는 1억 3천만 원입니다. 실제 건축공사를 진행한 과정과 그 공사 내용에 대해서 9월 중에 업로드를 할 예정이니까 전체 구독과 알람을 설정해 두시면 곧바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14번째는 부대공사입니다. 부대공사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본전기 인입에 따른 분전반과 배전반 설치입니다. 공사를 완료하면서 임시전기를 철수함과 동시에 진행하는 것으로 전기와 통신을 한 곳으로 모아서 관리하는 이 작업은 대략 7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부대공사 둘째는 조명기구인데요. 앞에서 지불한 건축공사비에 전기 내선과 스위치, 콘센트 등이 전기공사비에 포함이 되었지만 조명기구는 별도 사항으로 부대공사에 분류됩니다. 25평 기준일 때 국산 LED 조명으로 가정을 하면 대략 250만 원입니다. 부대공사 셋째는 가구입니다. 싱크대와 신발장, 붙박이장과 빌트인 냉장고, 수납장 등이 있습니다. 유명 브랜드를 선택할 수도 있고 자작나무 등의 원목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는 적정한 가격대의 제품으로 설정해서 대략 800만 원으로 책정하겠습니다. 부대공사 넷째는 데크입니다. 데크는 면적과 자재에 따라서 비용의 차이가 많이 발생합니다만 부정형 현무암으로 가정을 했을 때 대략 300만 원 안팎입니다. 부대공사 다섯 번째는 담장과 울타리입니다. 이것 또한 종류도 많고 비용의 차이가 많기 때문에 심플하고 무난한 메쉬 펜스로 가정을 해서 대략 400만 원으로 책정해 보겠습니다. 부대공사 여섯 번째는 조경공사입니다. 마당에 콘크리트를 포장을 할 수도 있고 잔디를 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나무 등의 조경수를 식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선택의 폭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기준으로 대략 300만 원으로 책정하겠습니다. 15번째는 편의시설입니다. 실내에는 웬만한 생활시설이 건축공사 과정에서 완료가 되지만 실외에는 토목공사와 부대공사 공정에는 편의시설이 없습니다. 따라서 편의시설 첫째는 야외 수도입니다. 그리고 장독대, 셋째는 빨래 건조대, 그리고 넷째는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야외 조명등이 있습니다. 야외 조명등이라는 것은 한여름 밤 건물 외벽체의 조명등을 켜게 되면 주변의 온갖 날벌레들과 하루살이 등이 천라지망으로 달라붙습니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조도가 밝은 외부 조명등을 밝혀서 건물 외벽으로 향해 가는 날벌레들을 한 곳으로 유도하는
야외 조명 등 설치입니다. 편의시설에 대한 전체 비용은 대략 300여만 원 안팎입니다. 16번째는 폐기물 처리비입니다. 이 내용을 언급하는 것은 아마 제가 처음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제 제자들이나 간혹 동종업계에서 들려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폐기물 처리법이 강화가 되면서 많은 비용이 지출이 되는데 건축주께서 비용 처리를 해주지 않아서 일정 부분 손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빈 땅에 집을 짓는 건축 행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짜투리 자재나 건축 폐기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누가 처리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은 길게 생각할 필요가 없이 건축주님께서 부담하셔야 하는 겁니다. 25평 기준일 경우에 폐기물 처리비는 대략 150만 원 안팎입니다. 17번째는 준공청소입니다. 이 비용은 부대 공사에 포함되는 것이지만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별도로 순서에 넣었습니다. 건축 공사가 완료되면 시공업체에서 현장 주변과 건축물의 청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준공 시에 허가권자의 현장 방문이나 건축주님의 입주를 위해서 외주업체를 통해서 청소를 하는 준공 청소 비용으로서 대략 50만 원입니다. 18번째는 여러분들께서 화가 나고 성질을 내는 세금 항목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공사가 완료되고 준공과 사용 승인이 나게 되면 내가 많은 자금을 들여서 지은 이 집에 대해서 재산권을 확보하는 절차인 건축물 등기와 그에 관련된 취등록세입니다. 첫째로 건축물 취득세인데 우리나라 국민은 토지를 구입할 때 세금을 내듯이 집이라는 건축물을 내 돈으로 짓고 취득을 할 때에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공사비의 2%로서 260만 원입니다. 둘째는 건축물 등록세로서 공사비의 0.8%입니다. 셋째는 교육세로서 건축물 등록세의 20%입니다. 넷째는 농어촌 특별세인데 취득세의 10%가량입니다. 이상으로 18가지의 항목으로 분류를 해서 토지를 매입하고 각종 세금을 내고 집을 짓는 데 필요한 공사비와 집을 다 짓고 나서의 세금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집을 지을 계획을 하셨다면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는 데 있어서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토지의 상태와 주변 환경, 설계와 견적에 따라서 전체 공사비가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예산은 항상 조금 더 넉넉하게 계획을 할 필요가 있고 토지를 매입하는 비용과 각종 세금, 진행 비용, 그리고 건축 비용 등에 대해서 작은 계획을 잘 세우셔야 내 집 짓기는 수월하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많은 분들에게 또 손가락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26년간의 경험과 현직 시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토지와 건축 전반에 대해서 사실적인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씀 2가지를 드리자면 첫째는 토지를 살 때 정말 신중하게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과 둘째는 이미 지어진 집을 사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더더욱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편에서는 전원주택을 짓는 몇 가지의 방법과 전원생활을 잘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희망하면서 구독과 전체 알람 설정, 좋아요와 긍정적인 댓글로 응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세만 빌드의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였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